7번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 출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시죠.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일반 교통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소유자가 토지인도소송 어쩌고저쩌고 이거 눈길 주면 안 됩니다.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뭐 이런 집행을 하여 토지를 공토로 두었는데 인근 주민들이 여기에 이제 눈을 돌려야죠. 일시 키워드죠. 일시 지름길로 이용했다라는 말은 이 토지가 사실상 공로 OX, X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냥 평온하게 장기간 이렇게 사용되었던 그런 토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상 공로 X 따라서 일반 교통방해죄 객체인 육로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당연히 그 동행 방해한 경우라도 일반 교통방해죄 불성립이죠. 성립한다 이니까 틀린 내용입니다. 이번 지문 보겠습니다. 하드 소프트 법칙 적용하면 충분히 풀렸던 그런 지문이었죠. 피고인 등 약 600명. 와, 이 숫자만 보면은 하드하다. 그렇지만 키워드가 아니었죠. 노동조합원들이 차도만 벌써 복선을 깔아둡니다. 뭔가 불가피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문구 중에 하나죠. 설치되어 있을 뿐 보도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역시 복선이 깔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좀 결정짓기는 애매합니다. 도로 우측의 편도 2차선의 대부분 이것만 봐도 하다 느낌이 드는데 차지하면서 그 뒤에 나오는 이 문구가 바로 키워드죠. 대오를 이루어. 얼마나 질서정연함이 눈에 훤히 보입니까? 하드 소프트, 질서정연함, 소프트하죠. 그리고 돌진이었다면 아마 하드했을 겁니다. 행진, 얼마나 질서정연함이 엿보입니까? 소프트. 이렇게 체크하고 우리는 처벌불처벌, 처벌로 정리하면 되었던 판례죠. 자, 그런데 이렇게 차량 소통이 방해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소프트라고 우리는 체크를 했죠.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했었어야죠.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3번 질문 보겠습니다. 일반 교통방해죄가 계속범인지 적시범인지 묻는 질문인데요. 어떤 범죄가 계속범인지 적시범인지 좀 헷갈릴 때는 그 범죄의 행위태양의 의감을 느끼면은 엔간하면 다 풀린다라고 했습니다. 일반 교통방해죄 행위태양이 뭐죠? 방해 아닙니까? 자, 의감을 느껴보시죠. 방해이랍니까? 방해이랍니까? 만약에 방해 뭐 이런 의감이라면 적시범에 해당되었겠죠. 그렇지만은 방해는 방해 이렇게 아주 계속되는 의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일반 교통방해죄는 계속범이지 적시범이 아니다 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근데 뭐야, 계속범 아닌 적시범의 성질을 가진다? 틀린 내용입니다. 4번 일반 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 개념의 핵심 키워드가 뭐죠? 바로 사실상이었습니다. 반대말은 법률상이죠. 자, 사실상 공용되면은 일반 교통방해죄 객체인 육로에 해당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뭐 그 부지의 소유관계 이런 것들은 사실상 아니잖아요. 법률상이죠. 이런 거 안 따집니다. 동행 권리 이거는 법률상이잖아요. 이런 거 안 따진다고 했죠. 그리고 사실상 공로로 이용되면은 많이 이용되건 적게 이용되건 따지던가요? 따지지 않았죠. 사실상 공로로 이용되기만 하면은 육로에 해당한다 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라는 것이 마무리 멘트니까 전체적으로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옳은 것은 4번이죠. 다음 7번 보겠습니다. 7번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 출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시죠. 다음 중 전문 법칙과 그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문 보겠습니다.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 파일로부터 대화 내용을 복사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원본 제출이 불능 또는 곤란 이거 필요성 요건이라고 하죠. 하고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 이미 입증되어야만 이게 동일성 요건이죠.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근데 출제 교수님은 이 지문을 옳은 것으로 출제하셨는데 저는 글쎄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판례에 따르면은 피해자 신문 조서 초본 같은 경우에는 원본 제출 불능 또는 곤란이라는 필요성 요건을 요구하고 있죠. 하지만 이 지문 내용과 같이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 파일로부터 대화 내용을 복사한 사본 같은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원본 제출이 불능 또는 곤란이라는 필요성 요건을 증거 능력 인정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설문 보시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의함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개 우리 학자분들은 이러한 사본이라 하더라도 원본 제출 불능 또는 곤란이라는 필요성 요건을 요구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판례에는 방금 언급했듯이 요구하고 있지 않으니까 다툼이 있는 경우 아닙니까? 그러면 다툼이 있는 경우 뭐해야 한다? 판례 의함이라고 되어 있으니 판례에 의하면은 불능 또는 곤란이라는 이 요건을 증거능력 인정 요건으로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문 내용을 옳다고 볼 수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찝찝한 마음을 뒤로 하고 다음 지문 검토 한번 해보죠.
2번 지문 보겠습니다.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 하면은 딱 떠오르는 사건 있죠. 무당딸 성추행 사건이 대표적 케이스라고 했습니다. 전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두 가지 법 요건을 충족했을 때 증거능력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조서로서의 요건, 전문 진술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면은 증거능력 인정이 되죠. 보겠습니다. 이러한 조서는 형소법 312조, 314조의 규정 요건, 이게 조서로서의 요건이고, 다음 형소법 316조 규정의 요건, 이 요건이 바로 전문 진술의 요건이죠. 이 두 요건 갖추는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당연히 옳은 내용입니다. 물론 그 내용이 피고인 진술이라면 316조 1항이 적용될 것이고, 그 내용이 피고인 아닌 자 진술이라면 316조 2항이 적용되겠죠. 어쨌든 이번 지문은 판례에 따를 때 옳은 것입니다. 3번 지문 보겠습니다. 형소법 314조의 특신상태, 특히 신병할 수 있는 상태와 형소법 316조 2항의 특신상태, 특히 신병할 수 있는 상태, 글자가 같으면 의미가 똑같겠죠. 그 의미는 이미 두 문자로 암기가 되어 있습니다. 허구외. 이 의미 내용은 둘 다 동일하다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었죠. 그래서 동일하다라고 마무리 멘트가 되어 있으니까 이 지문 옳은 것입니다. 4번 지문 보겠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이 단어가 이 장항한 지문의 키워드죠. 작성한 검정조서 페이크고요. 피의자이던 피고인이 검사위의 수사기관 앞, 서경 앞이겠지. 자백, 진술이죠. 금액 내용을 현장에 따라 진술, 재현한 내용이 기재되고, 자, 이게 어떤 내음새가 풍깁니까? 피신조서 냄새가 벌써 풍기죠. 형식은 검정조서나 실질 들여다보니까 결국은 피의자 진술 기재됐으니까 피신조서 냄새가 풍깁니다. 누구 작성? 서경 작성. 그러면 실질적으로 몇 조 몇 항이 적용돼요? 312조 3항이 적용되어야죠. 312조 3항의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부인해버리면은 나가리죠. 이렇게 알고 이어서 보죠. 기재되고 재현 과정을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면 사진 이거 의미 없죠. 실질적으로 피신조서에 기재된 그 진술과 동일한 것 아닙니까? 그러한 기재나 사진은 사경 검정조서의 내용 형식적으로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사경 작성 피신조서라 봐야지. 그래서 312조 6항 그대로 적용 안 되지. 312조 3항 적용해서 적법성 절차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뭐 성립 이런 쓸데없는 요건은 필요 없고요.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장에서 내용 부인해버리면 나가리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멘트 확인하죠.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완벽하게 틀렸죠. 4번은 틀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고민이 깊어집니다. 1번도 틀린 것 같고 4번도 틀린 것 같고 에라이 둘 다 찍자? 아니 되죠. 객관식 선택형 문제의 특성상 두 개가 다 정답처럼 보이더라도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할 운명이 수험생한테는 있습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설문 보면 가장 옳지 않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가장 옳지 않은 것이 뭐죠? 4번? 예, 4번. 이 판례의 내용에 명백히 반하죠. 그래서 4번이 조금 더 가장 옳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번도 판례의 내용에 반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능 또는 곤란이라는 이 필요성 요건을 대화내용 녹음한 원본 파일로부터 대화내용을 복사한 4번의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1번과 3번 중에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그나마 논란의 여지가 가장 없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면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4번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분명한 출제 오류에 해당하고요. 앞으로 국가시험 출제에 있어서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이 4번을 찍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 보죠. 8번 문제는 좀 홀가분합니다. 단순 생항기 법조문 문제이죠.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청법의 신분 비공개 수사, 신분 위장 수사는 N번방 사건 때문에 법에 규정된 수사 기법이죠.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아청법은 동법 소정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를 허용하는 수사 특례 규정 마련했죠. 스탑 N번방 하기 위해서죠. 이번 질문 보겠습니다. 사법경찰관리가 아청법에 따른 신분위장 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분위장 수사에 대한 허가를 받긴 받아야 되는데 법원에 청구한다? 이 지문은 아청법 내용을 잘 몰라도 형사소송법 기본 구조만 알고 있으면 0.1초 만에 풀리는 그런 지문이죠. 법원은 사법경찰관 상대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검사만 상대해주죠. 그래서 이 지문은 정광석화처럼 틀렸음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법경찰관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허가를 청구해야 되겠죠. 이거는 형사법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상식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지문, 신분위장 수사 허가서에는 특정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겁니다. 아무래도 이 수사는 예외적인 수사니까 인권 침해 그런 염려가 있겠죠. 그래서 뭔지 모르겠지만은 특정을 시키는 그런 허가서야 될 겁니다. 그렇게 알고 그냥 이 지문 읽으시면은 당연히 옳다라고 볼 수 있겠죠. 신분위장 수사의 종류, 목적, 대상, 범위, 기간, 장소, 방법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형소법에서 특정은 참 뷰티풀한 용어로 통하죠. 이거 넣으면은 엔간하면은 다 옳다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런데 선생님 혹시 이거 등으로 엮인 이런 것들로 장난치지 않겠습니까? 그런 출제 교수 있으면은 그냥 한 대 지 박아 버릴 겁니다. 설마 그런 출제, 그런 졸렬한 출제 하겠습니까? 너무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면은 다른 큰 것을 놓치니까 등으로 엮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어쨌든 3번은 옳은 내용이었죠. 4번 지문 보죠. 기간 당연히 특정돼 있어야 되겠지. 신분위장 수사의 기간은 3개월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단순 생암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 수사기간 중 수사 목적 달성 적시 종료, 이거는 항상 나오는 고정 레파토리였고요. 굳이 뭐 신경 써서 암기 안 해도 이런 것들은 옳다 이렇게 바로 체크할 수가 있죠. 그래서 4번 내용도 역시 옳습니다. 그러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당연히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공직방해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직무집행 중이라는 객구이죠. 이라하면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킵니까? 아니죠.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너도 나도 공무원들 때려버릴 겁니다. 너무 좋게 해석하면은 공직방이 느슨해지겠죠. 따라서 그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우리 대법관님들은 조금 이렇게 넓게 해석해 줍니다. 공무원이 직무 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 참 애매하게 표현했는데 약간 넓게 해석한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고, 구체적으로 이런 상태가 어떤 건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판사 마음대로 상태입니다. 자, 마무리 보시면 상태에 있는 것에 불구한 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아니요, 판사 마음대로 할 건데 포함된다라고 해야죠. 그래서 왜 주차 스티커 공무원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스티커를 붙였다가 장애인인 줄 알고 스티커를 떼어낸 직후, 그 직후도 이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봐가지고 그 공무원을 때린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을 인정했죠. 2번 지문 보겠습니다. 이번 지문은 원샷 원킬 지문이죠. 피고인이 운영지원과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서 안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 등 사무를 담당한 을을 때렸다고 해서 공직방으로 공소 제기되었는데요. 원샷 원킬 한다고 했죠. 안전, 세이프, 소프트하드. 소프트 느낌이 확 듭니다. 그 다음 민원인, 뭔가 소프트하죠. 민원인. 아주 그냥 부드러운 어감을 가진 그런 문구입니다. 약간 졸렬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것도 소프트하다 체크하고요. 우리가 무슨 공무원법 내용들을 상세하게 파악한 이후에 얘가 공무원이다 공무원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짓는다면 어느 세월에 이 문제를 다 풀겠습니까? 그냥 이런 거 소프트하다 체크하고 바로 결론 내려야죠. 불처벌로. 결국 여러 법 규정을 검토해보니까 얘는 공무원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었고요. 얘를 때린 피고인은 당연히 공무원 아닌 자를 때렸으니까 적어도 공직방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이 도출되었겠죠. 마무리 표현 보면은 이미 우리는 소프트 이렇게 체크했습니다. 소프트 불처벌로 결론 지으려면 이 맞은 을이 공무원이어야 됩니까? 아니죠.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해야죠. 그래서 2번 지문은 옳은 것입니다. 3번 지문 보겠습니다. 3번 지문 역시 하드 소프트 법칙 적용해버리면은 순식간에 해결되는 그런 지문 내용이었죠. 보겠습니다. 공사장 출입구 앞 도로 한복판을 점거. 벌써 하드 소프트, 하드 느낌이 확 들어옵니다. 공사 차량 출입을 방해하던 갑의 팔과 다리를 잡고 도로 밖으로 옮기려고 한 이제 이 경찰관의 적법한이라고 돼 있네요.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 갑 피고인 이 못된 이놈 하는 행위 한번 보세요. 경찰관의 팔을 물어뜯어. 하드소프트, 베리 하드죠. 이미 우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자식 이거 처벌하고요, 불처벌하고요. 당연히 처벌해야 되겠죠. 상해를 입힌 경우 갑에게는 공무집행방해 치상죄가 성립한 처벌이라고 결론 내렸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라고 하면은 안 되죠. 이 범죄를 우리가 형법 공부하면서 본 적이 있던가요? 우리 대한민국 형법에는 특수 공무집행방해 치상죄 규정은 있어도 단순 공무집행방해 치상죄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안에서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이런 식으로 폭행을 가했으니 공직방한 개 성립하고 플러스 상해 결과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상해는 공직방 치상죄 규정이 없으니까 상해는 별도로 평가해야지. 상해죄
이렇게 두 가지 범죄가 성립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재수까지 마무리 지어야죠. 팔을 물어뜯는 이 행위가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한 개 행위죠. 그래서 상경으로 인정했던 판례 내용이었습니다. 이것까지 기억하면 또 좋겠죠. 그래서 성립한다, 처벌된다라는 그 결론은 옳으나 성립되는 범죄명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 내용은 틀린 것이고요. 4번 지문 보겠습니다. 4번 지문 역시 하드소프트 법칙 적용해버리면 1초 안에 풀리는 그런 내용이죠. 갑 이놈 하는지 보세요. 소란스럽지 않은 119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이 인터포스로 문을 열어달라고 했으나 욕설을 합니다. 벌써 하드한 단어 한 개 나왔고, 경찰관들이 갑을 만나기 위해 전기 차단기를 내리자, 이는 정당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죠. 적법입니다. 얘가 먼저 아주 하드하고 배드한 짓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적법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뒤이은 갑의 이 미친 행위 한번 보세요. 화가 나 식칼. 우리 판례가 왜 식칼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히 서술을 해뒀을까요? 이놈 처벌하겠다 의지를 표명한 거죠. 베리하다죠, 이거. 처벌. 욕설은 애교에 불과했습니다. 들고 나와 욕설을 하면서 이거 애교죠, 애교. 이미 식칼, 베리하다하기 때문에 이미 처벌로 우리는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관들을 향해 죄를 뜻이 협박. 그러면 공직방이 문제가 되겠죠. 전기를 일시적으로 차단한 것은 정당한 행위로 평가받았다고 했죠. 적법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적법하지 않으므로 여기서부터 벌써 틀렸고,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벌써 틀렸죠. 정확한 범죄 명칭은 식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을 한 경우니까요.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 경우였습니다. 어쨌거나 공무집행방해죄조차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서술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인 지문 내용은 당연히 틀렸죠. 근데 뭐 특수공직방 이 범죄명까지 기억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지문은 쉽게 풀리죠. 이미 식칼 하드, 욕설 하드 체크하고 우리는 처벌이라고 결론 내렸는데 마무리 멘트가 공직방 성립하지 않는다, 불처벌로 서술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틀렸다라고 쉽게 체크할 수 있는 지문입니다. 그러면 가장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형소법 문제이죠. 다음 중 체포구속 적부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체포구속 적부심사의 청구권자와 변호인 선임권자. 여러분들 해당 법조문 보실 때 이 범위를 분석하면서 보셨습니까? 이 문제의 취지는 이렇게 했죠. 체포구속 적부심사의 청구권자에는 변호인 선임권자에는 없는 가동고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테스트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겠죠. 이게 취지인데 사실 이런 내용 몰라도 초울트라 캡숑장 졸렬 비법으로 순식간에 풀 수 있죠. 왜냐? 변호인 선임권자에 설마 변호인이 포함되겠습니까? 포함 안 되겠지, 당연히. 자기가 자기를 선임한다고? 말도 안 되지. 근데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권자에는 당연히 법률적인 조언을 해줄 변호인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사실만 알아도 정광석화처럼 풀 수 있죠. 변호인이 포함된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권자, 변호인이 포함되지 않은 변호인 선임권자. 어느 게 더 넓어요? 당연히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권자가 훨씬 더 넓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순식간에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약간 졸렬 비법이지만 시간세 이입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풀어도 되겠습니다. 아니, 물론 체포구속 적부심사 청구권자에는 동, 고 포함되어 있다는 것 알면은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1번 내용은 옳은 내용이었습니다. 2번 지문 보겠습니다. 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기각결정, 석방결정이 있는데 이 두 결정에 대해서는 떡하니 명문의 규정으로 항고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결정, 피의자 보석결정이죠. 이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기각결정, 석방결정은 규정이 있어서 항고 못하지만은 피의자 보석에 따른 석방결정은 규정이 없으니까 당연히 항고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마무리 보죠. 검사, 피의자는 이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없다. 기각, 석방결정은 항고할 수 없지만은 보증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상 항고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틀린 내용입니다. 3번 지문 보겠습니다. 3번 지문은 단순 생항기 지문 내용이죠. 구속적부 신문조서 사건으로 기억하면 되고요. 우리는 이 문구를 보자마자 315조 3호까지 떠올리셔야 됩니다. 즉 구속적부 신문조서는 결국은 판사가 작성한 것이니까 315조 3호 특신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 인정된다라고 봅니다. 311조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311조는 공판조비 공판기일 조서 또는 법원 법관 검정 조서야 되는데 구속적부 신문 조서는 그러한 조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거는 315조 3호로서 특신문서로서 증거능력 인정된다, 이렇게 법조문 자체를 암기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311조에 의하여 라는 요 문구 때문에 틀린 내용이죠. 4번 질문 보겠습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네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석방 결정한 후 그 결정 성분이 검찰청에 송달되기 전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 전격 기소 혹은 꼼수 기소라고 했죠. 이렇게 전격 기소해버리면 형식적으로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전환되니까 피의자였을 때 받은 석방 결정은 무효가 된다라고 이제 검사는 주장했고, 아니다, 무효가 안 된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반박을 했었는데, 그러한 이야기들은 이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이미 이런 꼼수 기소, 전격 기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구속적부심사 청구한 피의자에 대해 석방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설사 이렇게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석방 결정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입법화 조치가 이루어졌죠. 결국 이 내용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내용이므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옳은 것은 1번이 되겠네요.